와, 이제 점심 왔어요. 수술하고 점심 주네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 막 마치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력이 오른쪽이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백내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먼저 했고요. 내일 이제 왼쪽 눈도 할 예정이에요. 밥을 좀 볼까요? 우와, 맛있는 국이네. 그 다음에 밥을 볼까? 우와, 밥도 많이 주네. 반찬 지금 한쪽 눈으로 제가 더듬더듬 하고 있습니다. 오, 자, 오. 그 다음에 여긴가요? 그 다음에 여긴가? 오예. 와, 맛있는 밥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또 제가 과일 좋아해서 집에서 과일도 또 이렇게 챙겨 왔습니다. 소풍 온 것 같네요. 이제 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눈이 엄청 소중하다는 걸 알겠네요. 한쪽 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왼쪽 눈도 늘 안경을 끼고 살았잖아요. 교정 시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안경을 안 끼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반찬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해볼까요? 와, 소고기 묵국이네. 맛있다. 원래 주부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밥 주는 거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먹는 거에서 일단 맛있고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으니까. 맛있다. 환자가 이렇게 밥이 맛있어도 되나? 지금 식당에서 밥 가져다 주시는 분 말씀이 수술한 환자가 이렇게 씩씩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씩씩하시네요. 제가 아직 50대에다가 단지 눈만 불편해서 그런 거지 사진은 멀쩡하니까 안 씩씩할 이유가 없어요. 오, 동그랑땡. 저는 아침에 올 때 과일만 조금 먹고 왔기 때문에 밥을 이제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싹 비웠죠. 밥도 한 톨도 안 남겼어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막 야단치셨거든요. 그래서 밥을 아주 깨끗하게 긁어 먹었고요. 오늘 반찬도 하나도 안 남기고 국도 제가 건더기만 좋아해요. 국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국물만 남기고 건더기는 다 먹었고요. 완전 맛있게 초스피드로 먹었습니다. 제가 또 단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감하고 사과하고 두 가지 챙겨왔습니다. 단감. 저는 병원에 온 게 아니라 뭔가 휴가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수술을 한다고 수업을 한 주 미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없어요. 네, 밥을 다 먹어가지고 요거를 식당 이모한테 갖다 드리고 올게요. 마침 제 병실 앞에 이쪽에 나가면 식당이 있어요.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귀신같이 빈 그릇을 가지러 오셨어요. 전에 제가 40대 때 치아를 하나 발치를 할 때 그때는 정말 상실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발치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제는 나도 이제 몸을 많이 써왔구나. 기계도 오래
오래 쓰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쳐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병이 심해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또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잠시 불편하긴 하지만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그나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해야죠. 이제 젊음이라는 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어지진 않잖아요. 다시 거꾸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내 일이다,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나마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은 아침부터 제가 버스 타고 나올 때 전화가 오고 병원에 와서 눈에 약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문자가 오면서 엄마 혼자 병원에 보낸 게 계속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눈 수술은 그나마라도 사지가 일단 멀쩡하니까 걸어 다니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건 불편함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바쁜데 언제 내려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해요. 자기들 있는데 와서 엄마 서울 와서 수술하게 할 걸 지금 또 그런 말을 하던데, 그냥 말로만 들어도 고맙고, 그냥 제가 치료 다니기에 가깝고 편한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딸아 고맙다. 생각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엄만 괜찮아. 수술도 잘 된 것 같고 좋아지겠지. 안경을 벗었더니 저 어색하네요. 왜 안경 끼는 사람들은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안경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올린다거나. 지금도 이렇게. 좋네요. 어쨌든 이런 아담한 공간에서 저 혼자 이런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단지 눈이 불편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과정이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끝이라면 불편하겠지만 언젠간 또 나을 거고, 그러면 잠시 좀 불편한 거는 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처음 뭔가를 경험을 할 때 두렵잖아요. 사실 저도 항균, 항생제 눈에 넣는 약을 한 3, 4일 전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을 때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간도 금세금세 지나가 버렸고, 금세금세 수술도 하게 됐고, 벌써 이렇게 제가 병실에 와서 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뭔가를 처음 맞닥뜨릴 때는 항상 어려워요. 아픈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이제 마취하고 하니까. 근데 그 눈동자니까 아무래도 뭔가 느낌은 있어요. 마취해서 아픈 거하고는 다른 느낌. 전신 마취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은 있잖아요. 다른 감각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뜨고 이걸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눈동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느낌, 아니면 뭔가를 막 지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은 다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잖아요. 처음 뭐든지 겪어볼 때는 두렵다, 호기심도 저는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런 고비도 넘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희 딸은 계속 걱정되니까 엄마 그거 많이 아프대?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지 얼마나 아프나 막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물어본들 다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입장에서 말씀하실 거고, 또 제가 느끼는 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닥쳐보자 그러면 뭔가 저 나름대로 또 느끼는 게 있겠지, 알게 되는 게 있겠지, 그랬어요. 이제 제가 약을 먹고 좀 쉬면서
어차피 여기서는 할 게 없어요. 일단 오늘은 생각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심신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얼마 만에 망중한일까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죠? 옆에 보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니까 이런 쉬는 시간이 생기네요. 낮에 이렇게 누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 갔을 때 그때는 조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갔지 마트에서 장도 봐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파에 이렇게 나 잠깐만 누워 있을게 하고 소파에 잠깐 누워 있다 보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거 있죠. 엄마가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대요. 너무 이상하대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안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누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고 몸은 편하네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제 그 눈동자를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제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의술이 정말로 좋아졌다. 의술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다. 어떻게 사람 그 눈동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벌써 그렇게 눈 수술을 하나? 뭐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또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30대, 40대에도 수술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위안은 좀 되죠. 그죠? 저도 한편으로는 나는 50대인데 벌써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긴 한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눈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뭐 동영상 편집이든 아니면 글 편집이든 그런 걸 되게 많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글 편집할 때도 교정하거나 할 때도 계속 그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오랫동안 장시간 들여다보고 뭐 그런 것도 뭐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마다 그 환경이나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연령만 가지고 뭐 30대는 어때야 된다, 50대는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도 질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직업상 그런 눈을 많이 좀 혹사하는 편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불편했으니까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에 불편한 거 없이 살았잖아요. 왜냐면 안경이 닫혔죠. 안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까이 보거나 멀리 보거나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책을 보거나 할 때 불편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이제 뭐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노안이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참았어요. 참고 또는 가까이 볼 때 불편하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맨눈으로 이렇게 보면 또 잘 보여요. 맨눈으로 보면. 그래서 뭐 안경 주로 이제 벗어놓고 계속 책 보거나 수업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안이니까 이제 안경을 좀 바꿀 때가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시력이 자꾸 떨어지면 그 떨어진 시력에 맞춰서 안경을 끼워야 또 불편한 게 없을 텐데 이게 시력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또 이런 한편 생각했죠. 그래서 안경도 이제 바꿀 때도 됐고 안경점에 가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또 미루게 되더라고요. 당장 뭐 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꼭 미루지 말고 이제 좀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안경도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안경점에 가니까 시력 검사하는데 오른쪽 눈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보통 이제 안경을 맞출 때 노안이면 이 정도의 시력이었다면 나빠져도 조금 이렇게 나빠진다는 거죠. 요만큼 뭐 요만큼 이렇게. 근데 저는 오른쪽 눈이 여기서 완전 이만큼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지금 안경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안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과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딱 겁은 조금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안과를 왔었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백내장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는 예감은 했지만 백내장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야? 내가 벌써? 저는 이제 그 백내장이라는 게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내장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책도 가까이 있는 걸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지 뭐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늦춰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병은 자꾸 묻어 놓으면 그게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제가 불편도 많이 느끼고 검사 결과 그렇다고 하면 수술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병은 그때그때마다 조기검진을 받고 미리 예방하는 이러면 참 좋죠. 그죠? 근데 예방까지는 아니어도 더 심해지지 않게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씩 치료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만큼만 살고 그만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 살고 땡 마칠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면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중고차 사가지고 타고 다닐 때 뭐 이렇게 타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도어도 안 내려가요. 전동인데 막 수동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안 움직이고 열려있는 채로 막 주차해놓고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기름도 새고 중고차면은 타니까 온 사방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이제 하나하나 고장이 난다.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그동안에 주던 거를 이제 아들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이제 좀 한결 수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좋아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제 몸에 돈을 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돈 안 들어가니까 내 몸에 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내가 아이들 바라지 않으라고 열심히 살다가 나 자신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 근데 이제 아이가 취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도움을 안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니 이렇더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부모의 숙명? 부모라면 그런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 되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제가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그랬는데 식곤증 몰려올 때 됐죠. 밥 먹고 약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졸리면 잠깐이라도 잠을 자다가 호출하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어났어요.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제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프지만 않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다들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수술하고 들어앉아 있는 이 시간이 휴가 같다고 하고 좋다고 할까요? 다들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그죠?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